일상생활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절차. 교육공무직원이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냈을 때 대체 인력을 어떻게 채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 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휴가, 휴직 등의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지역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인력풀 또는 공고를 통해 면접을 거친 뒤 적격자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채용 뒤에는 지역청에 보고를 합니다. 채용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이 원칙이지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력풀 채용의 경우. 두 번째,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네 번째,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혼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채용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인력풀에 의한 채용입니다. 장애인 인력풀도 절차는 동일하니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행정실무사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기한 예시와 같이 인적사항, 휴직기간, 장애인 고용 희망 여부 등을 표시하고 휴직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청 담당 부서에 대체 채용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인력풀에 해당 직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신까지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있는지 확인해서 대상자가 없다면 승인 뒤 바로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죠? 지역청에서 공문을 확인하고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공문 회신 또는 K-에듀파인의 공문 게시판을 통해 대체 채용 승인 및 인력풀 등재 현황을 회신해 줍니다. 다음은 채용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첨부 파일에 관련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력풀 채용이기 때문에 공고는 생략하고 면접 일자를 정하여 내부 기한을 올리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인력풀 채용인데 면접도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위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는 인력풀 등재자에게 연락을 해서 채용 계획을 안내하고 면접 참가 의사를 물은 뒤 응시 원서를 접수받으면 됩니다. 이때 미희망 지역, 미희망 학교급에 우리 학교가 속할 경우에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시 원서를 접수받은 뒤에는 다음과 같이 면접을 실시한다는 기한을 올립니다. 이때 면접위원은 어떻게, 몇 명으로 정하면 될까요? 간혹 면접위원을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면접위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잘 적응하여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하니 근무할 부서의 관리자,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원 또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공정성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접평가는 업무 매뉴얼의 예시를 참고해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하여 합격 순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면접 대상자가 한 명뿐일 때는 합격 점수를 정하여 채용이 적격한지 적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면접이 끝나면 평가표를 취합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위와 같이 기한을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면접 참가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때 면접 대상자가 한 명이든 여럿이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공고를 올려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가 결정되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채용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동의서를 받아 다음과 같이 내부 기한을 한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일 내에 결과를 회신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채용 검진 서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채용 신체 검사서 대신 일반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류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2년 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실제 채용을 하다 보면 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면접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셨는지 사전에 확인해서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미리 받으시도록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고 채용 구비 서류가 전부 갖춰지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계약서 표준안이 있으니 이걸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과 원근로자의 인사상 변동이나 정원 조정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고용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수습기간은 인력풀 채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우시고 나머지 부분도 각 학교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서약서를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기한을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지역청 담당 부서에 채용 결과를 보고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는 곳도 있고 자료 집계로 보고하는 곳도 있으니 소속 지역의 지침을 확인하고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채용 후에는 급여 담당자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사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경력 경쟁, 즉 공고에 의한 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5월 1일자로 행정실무사가 한 달간 병가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기한 예시와 같이 인적사항, 병가 기간을 적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청 담당 부서에 대체직 채용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지역청에서 대체직 채용을 승인한다는 회신이 오면 다음은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채용 인원, 응시 자격, 근로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의 가점에 대한 내용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데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기관은 3개월 이상 대체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계획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채용 공고문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공고문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변경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직원의 운영부서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공고문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최신 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그중 임금 관련 구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고문은 업무 매뉴얼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1번 채용 분할 및 인원 맞게 수정하시고 근무기간에 원근로자 인사 변동 시나 정원 조정으로 계약기간 중 고용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고용을 승계하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고 시행기간을 정합니다. 공고기간은 규정에 따라 7일 이상이고 민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초일을 불산입, 즉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예시처럼 화요일에 게시하면 화요일을 뺀 일주일, 즉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매뉴얼 첨부 파일은 아직 수정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7일을 셀 때 주말은 포함하지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다음 응시자격 원서 접수 등등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도 업무 매뉴얼에는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방문 접수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문 작성이 다 끝나면 이렇게 내부 기한을 올리고 결제가 나면 K-에듀파인의 공고 등록 대장에 공고문 파일을 첨부하여 올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시고 나면 좌측에 공고 번호가 생기는데요. 그 번호를 공고문 1페이지 상단에 적고 공고를 게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고는 어디에 게시를 할까요?
바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모직원 구인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도교육청 게시판 외에도 지역청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에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고를 올리고 나서 지원 서류가 들어오면 확인 후 접수 대장에 기재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안내 연락을 하면서 건강검진 수검 여부도 미리 확인하여 최종 합격 시 필요하다고 안내하면 채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1번 인력풀에 의한 채용과 동일하니 간단하게 예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응시원 접수가 마감되면 서류 전형 합격 불합격 안내를 하고 면접 참석 여부를 물은 뒤 다음과 같이 내부 기한을 올리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이 끝나면 결과를 취합해서 내부 결제를 받고 발표일에 합격 여부 통보하시고요. 다음으로 성범죄 조회하시고 채용 고비 서류 확인하고 그 다음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용 뒤에는 잊지 말고 지역청 담당 부서에 보고해 주시고 급여 담당자에게도 공람해 주세요. 세 번째로 긴급한 휴가 병가에 의한 자체 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제 대체 근로자 채용 업무를 하다 보면 병가, 경조사 휴가 등으로 갑작스럽게 대체를 채용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고기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침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력풀에 의한 채용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요. 자체 채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긴급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공고를 올려서 채용을 하려면 최소한 공고 7일, 면접, 성범죄 조회가 필요하니 이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체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고를 생략합니다. 자체 채용 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채용이 완료되면 지역청 담당 부서로 계약 종료 7일 이내에 채용 보고를 합니다. 단, 결혼 및 퇴직 시에는 교육청 승인 없이 자체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승인 없이 학교에서 자체 채용을 하면 안 될까요? 기간제법 제4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휴직, 휴가로 인한 대체 근로자는 1항 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지만 퇴직 또는 미발령으로 인한 결혼은 1항의 어떤 사유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맘대로 자체 채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다 보면 2년이 초과되는 순간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휴가 병가를 제외하고는 승인 후에 채용을 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또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도 공개 경쟁 채용을 거쳐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또는 미발령으로 인한 결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지역청에 퇴직 보고 및 대체직 채용 요청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 심의 후 사유가 적합하면 채용 승인 공문을 보내줍니다. 승인 이후의 채용 절차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고요. 공고문 및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직종에 한해서 퇴직 등으로 인한 미발령 시 승인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단기로 채용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승인 기간 내에서 채용하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특수운영직군 대체 채용입니다. 특수운영직군은 지역청 사전 승인 없이 대체직 채용 또는 일시적으로 용역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공무직 대체 채용 절차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공고 및 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은 대체와 다르게 교육청 승인 없이 채용할 수 없으니 퇴직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채용 승인을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세부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휴가 휴직 연장 시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채용 승인은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근로자가 바뀌거나 휴가 휴직 사유가 바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체 인력의 휴가로 대체 인력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고 절차도 같습니다. 같은 사람을 채용하는데 매번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할까요? 기간 단절 없이 재계약할 경우에는 기존 회보서가 유효하지만 이외에는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60일의 유급, 무급 병가를 모두 소진해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질병휴직의 조건만 갖추면 병가를 다 소진하지 않아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교육공무직 대체근로자 채용, 이제 걱정 없으시죠? 보너스로 지방공무원 결혼 대체도 간단히 짚어봅시다. 지방공무원 결혼 대체 채용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병가, 휴직 등을 합산하여 연속 30일 이상 결혼 발생 시. 두 번째, 정원 내 미발령으로 30일 이상 결혼 발생 시 채용이 가능합니다. 채용 절차는 공무직 대체 채용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합산 30일 이상 결혼의 경우 원근로자의 나이스 복무 결제 뒤에 휴직의 경우는 휴직 발령 이후에 지역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력풀 활용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미발령의 경우는 인사발령이 난 후에 지역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하고 계약은 다음 인사발령 전날 6월 말, 12월 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대체 인력풀 등재 신청은 계약 종료일 기준 15일 전부터 계약 종료 후 5일 이내까지 가능하고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등재 대상에 해당하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대체 담당부서, 교육공무직원 대체 담당부서 두 군데의 공문을 보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이 공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슬기로운 교행생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